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황혼에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버이날을 맞아 진행된 80대 노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신곡 노인종합복지관 앞이 버즐로드가 깔린 야외 예식장으로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부부들은 모두 80대. 환한 미소 속에 설렘이 한껏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새 신랑 같다. 젊은 것 같아. 너무 꿈만 같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60년 전에 드레스 입었던 그때도 설레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설레더라고. 행복하고 즐겁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오래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동들의 입장과 함께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 마련한 리마인드 웨딩입니다. 60년 전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던 부부를 포함해 세 쌍의 노부부가 차례로 입장하고 혼인서약과 성혼선언, 선물 전달까지 여느 결혼식과 다름없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남동생과 아들 등 소중한 사람들의 축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고 때론 다투고 다시 손을 잡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두 분의 모습은 저와 우리 가족의 큰 울림이자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다시 그날처럼 아름답게 마주서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후원과 관심 속에 열린 또 한 번의 결혼식은 노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어버이날 선물이 됐습니다. 여보, 지금까지도 나 잘해줬잖아. 그랬는데 더 잘해줘, 나를. 알았지?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교가 많다고.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둘이서 오손도손 살다가 가야지. 어? 네, 알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시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분야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데요. 시는 이번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1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양주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 운송 원가 산정과 회계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강수현 양주시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중간 보고를 바탕으로 표준 운송 원가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공사는 지난해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과 의정부 일동 입체주차장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는데요. 공사는 7일부터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백석천 제2지하주차장 등 5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공사는 2026년까지 공영주차장 20개소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독바위 공원과 오산 산들 근린공원 일원에서 산불 지연제를 활용한 진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산불 지연제는 불길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특수 물질로 예측 구역에 미리 살포해 산불의 접근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와 전문 예방진화대가 참여했으며 산불 상황을 가정해 방화선 구축 등 실전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양주시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수 판매량 감소에 미국 관세 정책 여파까지 겹치면서 최근 GM 한국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GM은 철수설에 선을 그었지만 군산공장 폐쇄로 충격을 받았던 근로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당시 우리 정부는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국GM에 공적 자금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는 제2의 군산공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자동차 관세가 한국GM 철수설에 불을 붙이면서 불안은 업계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후에 한국 정부도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국 대기업인 현대, 기아차 중심의 논의가 많았고 외투 기업인 한국GM은 물론 그 하청업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한국GM이 철수설을 루머로 일축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GM 노조는 쪼그라든 내수 판매 비중, 자본 유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사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들, 이 회계기법만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 조합원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GM 본사에게 한국GM은 ATM이다. 정부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의무가 한국GM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8,100억을 투입하고 우리는 주주 감사권, 비토권, 그리고 이사 선임권 모두 상당한 경영 견제 장치를 확보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산업백 만나보면 맨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30만 명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라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은 한국GM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한국 사업 연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료 시점을 5년 늘리고 그런 속에서 한국GM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내수 시장을 새로 이렇게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한국GM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서 내수 진작 계획을 함께 세워야 된다. 자동차 산업 위기 속의 불확실성은 한국GM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노조는 한국 공장에서의 추가 차종 생산과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 국내 생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3월 9,675건에서 4월 3,191건으로 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초구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3월 410건에서 4월 11건으로 97% 줄었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95%와 93% 감소했습니다. 이외 성동구와 동대문구, 동작구와 종로구, 중구와 마포구, 광진구와 영등포구에서도 아파트 매매 거래가 60%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신고 수리 시에 임대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안내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서 발급 시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는 14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서 신고 수리 시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걱정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 화폐를 가지거나 불법 환전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8조, 제10조의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기존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운행 확대 전과 비교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집계를 살펴보면 운행 확대 시행 이후인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교외선 평일 하루 이용객 수는 529명이었는데요. 이는 기존 285명과 비교해 1.8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말 하루 이용객 수는 기존 807명에서 1,056명으로 1.31배 증가했는데요. 전체 일평균 이용객 수로 따지면 442명에서 669명으로 약 1.5배 늘었습니다. 한편 적자 문제로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은 지난 1월 11일 경기 북부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77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 2년에서 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적용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지원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 종합어시장과 강화 풍물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9월시장,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만수시장, 간석 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 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 교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0에서 24개월, 25에서 47개월 자녀를 둔 4,44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15,990가구로 대상자 수를 늘렸습니다. 또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0에서 11개월, 12에서 23개월, 24에서 35개월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5월, 7월, 9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생후 0에서 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 가정보육 가정입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재, 교구가 택배로 제공됩니다. 인천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번 접종은 23가 다당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들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커플 축제 참가자를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은 인천형 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인천의 미혼 남녀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